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슬림5에 대해 그동안 영상에서 안내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상판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키보드 주변부나 하판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판은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입니다. 3달 동안 사용하면서 스크래치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방에 막 넣고 다니고 했는데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는 없었습니다. 단지 보관 시 세워서 거치대에 넣다 보니 이렇게 까진 부위가 생겼습니다. 가방이나 기타 보관 시 날카롭거나 거친 물품과 같이 보관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지만 패이거나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은 무게가 알루미늄 합금에 비해 좀 더 나가고 강한 충격에 잘 견디지만 한도 이상의 충격에는 깨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알루미늄 합금이나 그램의 마그네슘 합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슬림형 베젤이라 전체적으로 15.6인치 모델 중 작은 가로 세로 사이즈 357 곱하기 233 곱하기 높이 19.9mm를 갖고 있으며 두께는 19.9mm로 다소 두꺼워 보입니다만 보이는 측면은 얇게 깎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두꺼워지는 모양이라 실제로는 두껍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골고루 퍼져 있어 어느 쪽으로 파지하더라도 무게감이 고루 퍼져 있어 1.64kg의 무게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고른 무게중심 분배는 노트북 제조 기술 중 경량화와 더불어 사용감을 올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외부 마감과 유격 상태, 품질을 보면 상당히 훌륭한 마감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좌측면 포트 배부는 전원부, C단자, PD와 DP를 지원하고요. HDMI 단자,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C단자는 PD 고속 충전 95W까지 지원합니다. 제가 측정해 보기론 베이서스 120W 충전기로는 85W 정도 나오며 30분 충전 시 60%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없는 상태에선 초고속 충전이 되며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완속 충전이 되며 배터리 보호를 합니다. 우측면 포트 배부는 USB-A 단자 2개, SD 메모리 슬롯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힌지 닫힌 부분을 자세히 보면 유격도 없고 고르게 닫힌 상태를 유지하며 액정을 펼쳤을 때도 부드럽게 열리며 뒷면 유격도 일정합니다. 좌측면 닫힌 모습입니다. 들뜨는 부분 없이 고르게 잘 닫혀 있습니다. 우측면 닫힌 모습입니다. 들뜨는 부분이 역시 없습니다. 뒷면 모습입니다. 앞면 닫힌 모습입니다. 흡기 배기는 하판과 후면으로 하고 있으며 바닥에 흡기면을 통해 히팅 파이프 2개와 쿨링팬이 보입니다. 하판으로 흡기하여 후면으로 배출하는 방식인데 모양을 보면 디스플레이를 펼쳤을 때 액정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방식이라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액정이 열을 받는 구조이긴 하지만 르누아르 CPU 자체가 발열 대비 성능이 좋아 뜨겁지 않습니다. 베젤이 얇고 액정 내부 검정 테두리가 좌우 상하 고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액정 끝부분 경계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경계면에 검은 부분이 테두리가 보입니다. 이 상하 좌우의 베젤 양측면 검은 테두리 부분이 일정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립 품질이 떨어지면 이 부분도 유격이나 균형이 안 맞는 액정들도 간혹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좌우측 균형이 안 맞거나 기울임이 생겨 있다던가 하면 조립 불량입니다. 싱크패드 L15의 베젤과 비교해봐도 슬림5 베젤이 무척 얇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키보드 상단부 양측에서 출력됩니다. 사운드는 제가 막귀라 정확하진 않지만 베이스가 약해서 풍부한 음량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보급형 수준의 스피커로 들립니다. 전원부가 키보드 레이아웃 바깥쪽 우측 상단에 있고 전원 버튼이 상판과 같은 높이로 있어 실수로 지나가더라도 누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 인식 기능도 이 전원부 표면에 있습니다. 전원부 왼쪽에 타공 구멍에서 빛이 나오며 전원이 켜진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제 슬림5는 전원부 타원형 모양이 고르게 되어 있는데 일부 슬림5 모델에서는 비뚤어져 있다는 리뷰를 보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키보드 높이는 높지 않지만 타건감은 우수한 편이며 오타가 잘 나지 않는 키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싱크패드가 키 높이가 높고 쫀쫀해서 치는 맛이 아주 좋은 반면 슬림5는 키 높이가 낮으면서도 반발력이 좋아 타건감이 우수합니다. 싱크패드보단 치는 맛은 좀 떨어집니다. 키 간격은 상하 좌우 약 3mm 정도입니다. 6열 키보드에 풀사이즈 키패드를 갖추고 있어서 키보드 품질은 무척 좋습니다. 한 가지 단점을 뽑자면 상하 방향키가 작고 좁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누르는 면적도 좁아서 방향키 오타가 간혹 나옵니다. 펑션키와 ESC키를 눌러서 불을 켜거나 끄면서 펑션키와 F1키를 번갈아 가며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를 켜고 끄는 건 펑션키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더 밝게 됩니다. 현재 꺼져 있는 상태고요. 밝기를 1단계, 2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감도가 좋으며 멀티터치도 인식이 잘 됩니다. 단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 매끈한 느낌은 없습니다. 게임 플레이 시 키보드 쪽으로 열감은 안 올라올 정도로 발열 성능은 우수한 편입니다. 나사는 별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 3개 나사는 길이가 길고 아래쪽은 짧으니 분해 후 조립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부 합판 모습입니다. 구리색 방열판 처리로 내부 SSD와 와이파이 모두를 보호하는 위치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저장 장치와 통신 모듈에서 많은 열이 나오기에 방열 처리는 부품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지지대와 쿠션 등이 보입니다. 주로 측면 외관부 단자 보호와 쿨링팬과 히팅 파이프, SSD와 통신 모듈 주변에 지지대와 지지대 겸 나사 체결 홈이 보입니다. 내부 전체의 모습입니다. 촘촘한 팬 날개의 쿨링팬과 2개의 히팅 파이프가 든든해 보입니다. 히팅 파이프 내부에는 열 전도가 높은 액체가 들어있어서 빠르게 쿨링팬으로 열을 옮기는 구조입니다. 히팅 파이프 길이가 길고 내부 공간 여유가 있을 때 발열 성능이 더 올라가는 구조이며 그래서 14인치 모델이 15인치 모델에 비해 발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패드 L15보다 L14가 더 열이 높은 이유입니다. 내부 공간이 작을수록 발열 성능이 떨어집니다. 쿨링팬 날개는 촘촘한 데 비해 최고 속도에서 꽤 소음이 큽니다. 싱크패드 L15의 쿨링팬이 더 상위 제품이라고 느낀 게 고속으로 돌아도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쿨링팬 소음 줄이는 것도 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2.5인치 SSD HDD를 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추가 연결 킷이 있어야 연결 가능하며 상단에 발열 은박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나사를 풀고 연결 킷 연결 후 덮는 구조입니다. 배터리는 3셀 4990mAh 57W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 L자 모양으로 제조되어 있네요. 배터리 연결 단자 부위가 투명 글루건 등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데 초기 제품만 그렇고 요새 나오는 슬림5는 배터리 케이블 분리가 간단하다고 합니다. 좌측 단자에 방열과 단자 보호를 위한 방열 은박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자가 아닌 부분에도 신경 쓴 보급형 노트북은 처음 봅니다. 전원부와 PD 충전 C단자는 흔들림 없도록 납땜 플러스 보강 나사로 단단히 고정시켜 놨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라 별도의 커버 처리는 안 했지만 나사 고정 보강은 칭찬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뺐다 꼈다 하는 부분은 흔들림에 의해 유격이 발생하게 되면 단자 손상도 걱정되는 부분이라 단자 보강은 저렴하게라도 해주면 노트북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선 정리된 모습부터 부품 납땜 상태, 단단한 결합도 전체적으로 보급형 노트북에서 이 정도의 꼼꼼한 조립 품질은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노트북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기판도 저렴해 보이는 단촐한 구성에 몇십 원짜리 저렴한 저항 개수도 줄여서 과전류로 인한 음향 튠이나 부품 고장을 일부러 유발하는 듯한 품질도 있습니다. 보드에서 콘덴서 한 개 정도만 망가져도 부팅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걸 일반 유저가 파악하기도 힘들고 보드 망가지면 수리비가 비싸서 버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촘촘한 펜은 손으로 돌려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요즘 펜들은 분해 후 오일 작업이 불가능해서 오래 사용하면 먼지 청소 정도만 하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분해해서 먼지 청소만 해줘도 발열로 인한 노트북 부품 노후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개의 히팅 파이프와 강력한 쿨링팬으로 스로틀링 없이 발열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유격이나 단차와 틀어짐도 없는 아주 우수한 품질로 보입니다.
추가 SSD 공간의 업그레이드 보호킷의 무게는 10g 정도입니다. 본체 무게는 1.64kg입니다. 15.6인치 모델로 가벼운 무게에 속합니다. 데일리용으로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와 무게입니다. 본체와 정품 충전기 무게는 합쳐서 1.85kg입니다. 본체와 베이스어스 충전기 무게는 합쳐서 1.76kg입니다. 저는 PD 충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모두 충전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이 정품 65W 충전기이며 흰색이 베이스어스 65W PD 충전기입니다. 정품 충전기 65W 충전 모습입니다. 배터리가 적은 상태일수록 최대 수치가 나옵니다. 베이스어스 65W 충전기는 64.5W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현재 배터리가 16%인데요. 베이스어스 120W 충전기로 30분 충전 시 몇 프로 충전되는지 보겠습니다. 30분이 되었습니다. 전원잭을 빼고 몇 프로 충전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만에 65% 충전되었네요. 상당히 빠른 고속 충전 속도입니다. 슬림5 15ARE 액정 모델명은 CMN1512입니다. 액정 모델명 보는 법은 장치 관리자, 모니터, 일반 PNP 모니터 속성에서 이벤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델명을 구글링 해보면 가장 유사한 모델명만 나오고 정확한 정보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모델이 300니트 밝기에 NTSC 72%로 나오지만 슬림5는 NTSC 45% 모델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노트북이나 모니터 액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림5 그램 아스5 싱페 L15 액정 비교입니다. 슬림5가 다소 노랗게 보이는 액정입니다만 300니트 밝기에 눈이 편안하고 쨍한 화면입니다. 네 종류 모두 IPS 모델이라 선명한 액정이며 밝기 차이나 색 재현율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NTSC 72% 액정의 색이 더 선명하고 뚜렷해 보입니다. 그램 액정은 보랏빛이 도는 하얀색이고 슬림5는 누런빛이 보이는 하얀색, 아스5는 어두운 액정이다 보니 어두운 하얀색, 싱크패드 L15가 하얀색에 가장 근접합니다. NTSC 72%인 한성과 그램은 진한 파란색이며 슬림5와 싱크패드 L15는 물 빠진 파란색 느낌이 납니다. NTSC 72%인 한성과 그램은 진한 보라색이며 슬림5와 싱크패드 L15는 물 빠진 보라색 느낌이 납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sRGB 100% NTSC 72% 액정을 고르셔야 할 듯 합니다. 슬림5 액정은 일반적 사용 시 밝고 선명하며 눈이 편안한 액정입니다. 슬림5의 1차 써멀그리스 도포 시 MX4 써멀그리스 도포를 해 보았습니다만 온도가 순정 상태보다 2-3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서 위험하게 써멀그리스 도포 작업 하지 마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CPU 온도가 70도, 71도가 나왔는데 MX4 써멀그리스 도포 후 72도에서 73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열 전도율 14.6 ZF 익스트림 제품으로 써멀그리스 재도포를 해 보았습니다. 순정 상태보다 약 1-2도 낮고 온도 상승도 많이 늦춰져서 최소 60에서 69도까지 나옵니다. 근소한 차이라 순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써멀그리스 재도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점도가 높은 써멀그리스라서 고루 펴지고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2주는 걸릴 듯 합니다. 지능형 냉각으로 5분짜리 간단한 동영상 인코딩을 돌려보았고 CPU 온도 65.6도, GPU 온도는 55도 나왔습니다. 극한 성능 모드에서 재인코딩 해보았습니다. 최대 CPU 온도 73도, GPU 온도는 57도 나왔습니다. 인코딩 시간은 34초로 지능형 냉각보다 1분 정도 빨라졌습니다. 피드앤그로 게임을 돌려봤는데 지난번보다 온도가 확 내려가서 CPU 온도 65.9도, GPU 온도는 59도 나왔습니다. 팬 소음도 확 줄고 열 전도율 높은 써멀그리스 교체 시 온도 하강 효과는 꽤 좋았습니다만 순정 상태도 훌륭하므로 무리해서 써멀그리스 작업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CPU-Z 벤치 테스트 시 멀티 2834점, 싱글 483점이 나왔습니다. 시네벤치 R20 점수는 2350점이 나왔습니다. 인텔 고성능 10세대 제품 i7 10750H가 2349점, i5 10300H가 2048점인 거에 비하면 저전력 르누아르 제품의 성능은 정말 놀랐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는 종합 923점, 그래픽 813점, CPU 4048점으로 그래픽은 MX230급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슬림5 15ARE에 대하여 최종 리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